전쟁이 터지면 보통 안전자산인 금값 막 오르잖아요. 그게 상식인데 지금 좀 이상합니다. 오히려 금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이 이상한 현상, 금의 역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정말 미스터리한 지점이에요. 원래 전쟁이다 뭐다 해서 세상이 시끄러우면 사람들은 금을 찾게 되고 그럼 가격은 당연히 오르는 게 공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이 가격을 뒤흔든 아주 결정적인 단 하나의 요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한 주요 국가가 정말 전례 없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한 나라가 일으킨 공급 쇼크라고 봐야 해요. 그럼 도대체 어느 나라가 얼마나 많이 팔았길래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까요? 그 수치를 한번 보시죠. 네, 바로 러시아입니다. 올해 1월하고 2월 딱 2달 동안에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시장에 내다판 금이 무려 15톤입니다. 15톤이요. 15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02년 이후, 그러니까 무려 2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매각이에요. 이 때문에 러시아의 금 보유고는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7,430만 온스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 매각이 왜 특별하냐? 과거에도 러시아가 금을 옮긴 적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건 뭐랄까, 중앙은행에서 재무부로 그냥 장부상으로만 옮기는, 왼쪽 주머니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장 공급량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진짜 실물 금을 금고방, 그러니까 국제시장에다 확 풀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에 충격을 준 핵심입니다. 아니, 그럼 러시아는 왜 이렇게 금을 급하게 파는 걸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제재와 전쟁이죠. 지금 서방 제재 때문에 약 3천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자산이 꽁꽁 묶여 있잖아요. 당장 돈이 필요한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은 이런 제재를 피해서 달러나 위안화로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결국 이 돈으로 부족한 예산을 메우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러시아가 왜 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외환 보유고의 거의 절반, 무려 47%가 금이에요. 다른 자산들은 대부분 묶여 있으니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이 금인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러시아가 금을 많이 팔아서 가격이 떨어지는구나 싶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하방 압력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이 러시아의 매각은요,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세 가지 힘의 줄다리기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값은 단순히 오르거나 내리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세 개의 팀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밧줄을 잡아당기는 그런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세 가지 힘이 뭐냐면요, 첫 번째 힘은 방금 본 것처럼 러시아가 금을 팔면서 가격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힘은 정반대예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안전자산인 금을 사둬야지 하면서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이건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힘이 또 가격을 끌어내리는데 바로 높은 금리와 강달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은행에 돈만 넣어둬도 이자가 쏠쏠하잖아요. 근데 금은 갖고 있어봐야 이자 한 푼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 금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땡기는 힘들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어떤 뉴스 하나에 가격이 확 올랐다가도 이런 근본적인 힘들에 다시 끌려 내려오는 예측하기 힘든 변동성 장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복잡한 현재 상황은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앞으로 금값의 향방을 보려면 우리는 뭘 체크해야 할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금 시장을 보실 때 딱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둘째, 러시아 말고 제재를 받는 다른 나라들도 금을 팔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바로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금값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거예요.
최근 금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의 본질적인 가치나 역할이 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현상은 어디까지나 러시아라는 특수한 변수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공급과 수요의 왜곡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단기적인 하락은 우리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큰 변동성을 예고하는 경고 신호일까요? 그 답은 결국 전쟁 자금이 급한 한 나라의 매도세와 높은 금리라는 하방 압력, 그리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안전자산을 찾는 거대한 수요, 이 세 힘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할 거라고 보시나요?